오늘 리뷰는 바로 외판정판 메탈로보톤 아카츠키 시라누이 장비 시드 프리덤 버전. 드디어 저도 받았습니다. 시라누이 아카츠키 프리덤 버전. 일단은 일단 박스 열고 생각합시다. 박스는 이제 종이로 이렇게 감싸져 있더라고요, 안쪽에. 짠! 오픈! 여전히 박스는 참 멋진 것 같습니다. 금색의 바탕과 우주 바탕과 금색의 라벨과 금박 이름과 이런 것도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고, 뒷모습 보면은 일단 시라누이 아카츠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요 비트들 사용하는 거 이렇게 이펙트 다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포즈들 이렇게 잘 되어 있네요. 발매는 외판정으로 2024년 9월달에 발매했고요. 가격은 엔가로 22,000원입니다. 2020년에 발매했었던 시라누이 아카츠키에 비하면은 5,000원 정도 가격이 올랐어요. 그런데 극장판에서는 아카츠키는 시라누이 장비를 쓴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백팩까지 같이 발매가 된 게 사실상 이제 프리덤의 이름을 빌린 재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무튼 간에 내용물부터 일단 볼까요? 이렇게 좀 열어서 오픈! 짜잔! 이랑 매뉴얼. 블리스터 구성도 2020년판 그대로입니다. 위에 본체랑 백팩, 이펙트 일부, 바로 아래 이펙트 전체 나머지,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베이스 대신에 컴퍼스라고 이름이 바뀐 그런 베이스를 쓰고 있네요. 해서 총 3층 구조입니다. 그럼 일단 오픈하고 다 열어보고 살펴볼까요? 자, 구성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제가 과거에 봤던 시라누이 아카츠키 구성이랑 똑같네요.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은 그냥 본체의 마킹이라든가 코팅의 상태? 요런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자, 일단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먼저 빔라이플이죠. 빔라이플 샤쿠라이. 기본적으로 빔사벨을 앞에 장착을 한다거나 총검처럼 쓴다거나 수납용 조인트가 옆에 살짝 있다거나 좀 더 스트라이크 건담의 고에너지 빔라이플과 닮은 디자인이죠. 특히나 이 총 앞부분의 디자인이라든가 많이 좀 떠오르는데, 이렇게 안쪽에 메탈릭 도색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보기 좋습니다. 마킹들도 곳곳에 조금씩 붙어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CJ 72식 방순, 쉽게 말해 쉴드입니다. 금색깔 코팅이 들어가 있는 부분, 흰 색깔의 디테일 부분들, 검은 색깔의 바탕, 반대쪽도 이렇게 안쪽에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죠. 팔뚝에 고정할 수 있는 조인트도 있고요. 손잡이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코팅 위에 이렇게 마킹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은색깔의 라인이 좀 돋보인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팅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반사 좋네요. 그리고 시제 쌍나령 빔사벨, 익히 알고 있는 그 느낌이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 2개 들어가 있고 연결되어 있는 거 하나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금색깔의 코팅 파츠 곳곳에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안쪽과 바깥쪽이랑 다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빔사벨 칼날 당연히 들어가고요. 여기는 일단 클리어 파츠 위에다가 펄 도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기 좋죠. 이 아카츠키 특유의 빔사벨 디자인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백팩 유도 기동 빔포대 시스템. 이름이 드라군은 아니지만 그냥 쉽게 말해 비트 병기죠. 올레인지 병기. 그래서 총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요 비트 병기가 다 들어가 있고요. 박스에서 꺼냈을 때 그냥 바로 이렇게 다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백팩 형태로 좀 만들어 줘야겠죠? 양옆에 접혀져 있던 빔포대는 펼쳐주고, 그리고 처음에 꺼냈을 때 아마 백팩이 이렇게 위로 펼쳐져 있을 거거든요. 이거를 뒤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접으면서 가운데 있던 무장도 이렇게 뒤로 접어주면은 백팩의 완성.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모습이 완성이 되죠. 안쪽은 등과 연결된 조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당연하지만은 다 코팅, 아주 멋들어지게 코팅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스러스터 쪽이 다 빨간 색깔 포인트로 도색이 되어 있어요. 이 본체 남는 부분은 안쪽에 약간 덕트처럼 내부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각각의 마킹들도 좀 눈에 띕니다. 붉은 색깔 라인 마킹들 아주 멋들어지게 들어가 있으면서도 은색깔의 마킹도 조금씩 본체 쪽에 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드라군의 마킹이 참 멋지게 잘 되어 있죠. 이렇게 붉은 색깔 라인으로다가 전체적으로 쫙 길게 뻗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드라군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하나만 뽑아서 봅시다. 나름 빔 발사되는 부분에 구멍들 다 뚫려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게 방향 안 가리고 사방으로 다 코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멋들어지게 잘 되어 있네요. 약간씩 흠집 같은 게 보이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많이 안 보이는 그런 느낌도 살짝 있어요. 그치만은 좀 아쉬운 부분이죠. 각각의 연결은 기본적으로 일단 조인트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 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가운데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빼는 방식인데 요 양옆에 본체에 연결되어 있는 요 친구들은 슬라이드식입니다. 앞으로 슬라이드해서 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각각의 비트들의 이런 연결은 막 어렵지 않다. 결합 자체는. 그리고 빈포용 사출 이펙트도 들어갑니다. 지금 나머지는 연결을 해놨고 하나만 아직 조립을 안 한 상태인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드라군의 부스터 이펙트가 하나 들어갑니다. 구멍이 뚫려 있는 부스터 이펙트고요. 요게 이제 연결할 때 쓸 전시용 조인트인데 이 끝부분에 연결을 한번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부스터 이펙트를 끼워 넣고 조인트 끼고 이렇게 조인트를 덮어주는 방식으로 그 다음 전시용 조인트에 장착을 해주고 그 앞에는 이건 디스플레이 조인트입니다. 디스플레이 조인트를 원하는 위치 위든 아래든 원하는 위치에 끼워서 이렇게 사출 이펙트의 완성! 이 끝에다가 하나씩 빈포 껴주면 됩니다. 이렇게 껴주고 조인트 자체가 볼 조인트니까 이게 편하게 방향 꺾어가면서 전시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이따가 액션 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액션 베이스, 컴퍼스의 엠블럼이 들어간 금색깔의 코팅이 들어가 있는 이런 라인 코팅이 들어가 있는 베이스입니다. 뭐 아카츠키 시라누이 유니시드 프리덤 버전이라는 이름도 같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 뭐 일반적인 메탈로보톤의 디스플레이 조인트도 있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그냥 전시하는 것도 가능해요. 교체용 손으로는 주먹손 외에 이게 무장손, 라이플손, 그리고 액션용 편손 이렇게 총 4종의 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체 살펴볼까요? 그 전에 일단 본체를 완성시켜 주도록 합시다. 먼저 빔삽을 가지고 와서 왼쪽 스커트에다가 이렇게 중앙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살짝 힘을 주면 이 상태에서 이 중앙을 회전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시라누이 리뷰할 때도 그랬지만 여기 빼는 게 좀 뻑뻑해요. 많이 뻑뻑하거든요. 그래서 뺄 때는 살짝 이렇게 슬라이드 하듯이 빼는 게 좀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백팩은 이 등에 있는 커버를 벗겨주면 되는데 오늘은 일단 시드 프리덤 버전의 아카츠키 리뷰하는 거니까 시드 프리덤에선 백팩을 보여준 적이 없으니 이따가 액션 취할 때 껴주도록 합시다. 자, 그럼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카츠키! 오브의 이념이 형상화한 모습. 이거는 뭐 시드 데스티니 때도 느꼈던 거지만은 또 이만한 금색 건담 없다 하면서 또 좋아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메탈로보톤에서 그 부분에 코팅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멋들어지게 그리고 그 작중에 등장한 그 작화 같은 이런 프로포션 이런 부분이 역시 마음에 든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드네요. 그런데 제가 이미 과거에 아카츠키 메탈로보톤을 뭐 오오와시 시라누이 다 리뷰를 했었다 보니까 간단하게 좀 시드 프리덤 와서 좀 변경된 부분이라고 해야 할까? 그 부분을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미리 말하면은 일단 종아리의 요 금색 부분, 덕트의 금색 부분 원래는 투톤 코팅이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메탈릭 도색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전신의 마킹이 좀 많이 바뀌었다. 요런 거.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보도록 하죠. 일단 작중의 아카츠키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개수가 이루어졌다 뭐 이런 말은 딱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작과 같은 기체다 100% 같은 기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 오브 01이라고 하는 것도 뭐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카츠키의 그 오브 01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마킹이 일단 얼굴도 그렇고 뭐 여전히 잘 생겼습니다. 특히나 메탈로보톤 같은 경우는 그 애니메이션스러운 그 프로포션 그런 디테일 덕분에 제가 또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 특유의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렸더라고요. 역시. 그리고 고개를 돌려보더라도 이렇게 멋들어지게 코팅되어 있는 머리 안쪽이라든가 이런 것들 파츠들 잘 되어 있습니다. 눈이나 아이라인 도색도 잘 되어 있고요. 뭐 뒤통수도 안쪽도 멋들어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몸통 역시 아까 이야기했듯이 덕트가 제가 알기로는 원본은 그러니까 2020년 버전 그쪽은 이런 메탈릭 오렌지의 도색이 아니라 코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투톤이었어요. 그래서 금색이. 근데 그 부분이 도색으로 바뀌면서 조금 이제 색깔은 좀 많이 차분해졌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이 부분은. 그 외에는 뭐 파츠의 분할, 조형, 코팅도 그렇고 뭐 거의 똑같습니다. 디테일이 뭐 바뀌었다라는 부분도 딱히 없고요. 코팅 잘 됐고 그리고 등 부분에 있는 이 마개 부분
이 커버 생각보다 많이 헐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툭 치면 빠져요. 그래서 그냥 분실되지 않게 따로 빼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러스터 부분 뭐 디테일이라든가 주변에 이렇게 마킹 들어가는 부분 뭐 잘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스트라이크 건담의 데이터를 사용했다 보니까 뭐 프레임의 형태라든가 이런 게 스트라이크 건담을 좀 연상시키는 그런 디테일들도 많이 보이죠. 어깨 같은 경우도 금색깔 코팅 위에 이런 붉은 색깔 라인 마킹도 들어가고 오른쪽 어깨에는 컴퍼스의 엠블럼이 들어갑니다. 붙일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반대쪽은 아카츠키 오브 01이라는 형식 번호라든가 마찬가지로 붉은 색깔의 마킹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어깨 바깥쪽에는 역시나 스러스터 디테일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라이크 건담처럼 프레임이 살짝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팔 같은 경우도 시드스러운 그런 디자인 멋들어지게 코팅 잘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도 팔꿈치 좀 두툼한 디자인에다가 손목에는 좀 각진 형태의 디테일 이런 게 좀 눈에 띄기도 하고요. 기본 손은 주먹손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팔꿈치에도 합금을 사용합니다. 팔꿈치 관절 커버 그리고 아래쪽 관절 합금 쓰고 위에는 플라스틱 관절을 사용을 하고 있네요. 어깨 내부도 살펴보면은 볼 조인트 부분이 이렇게 어깨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여기가 합금을 사용을 하는 관절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골반 쪽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골반 스커트에 붉은 색깔 디테일이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마킹이 더 많이 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코구션 같은 마킹으로 좀 바뀌고 그리고 역시나 형식 번호와 함께 스커트의 마킹도 다른 형태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큰 마킹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사이드 스커트 뭐 심플합니다. 무장을 수납하기 위한 조인트 그리고 붉은 색깔의 뭐 마킹 앞뒤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뭐 좌우 대칭이죠. 이렇게 앞뒤가 똑같이 생긴 그런 스커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뒤쪽 스커트에도 마킹 붉은 색깔로 조금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겠고 내부 디테일도 조금씩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뭐 바로 다리 보면은 허벅지 그 특유의 그런 디자인 프로포션 그런 게 좀 각진 형태로 해서 잘 들어가 있고 코팅도 뭐 깔끔합니다. 보기 좋네요.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얇고 그 작화 특유의 스타일을 살린 디자인의 다리 요게 좀 특징이죠. 이런 곡선 같은 요런 라인 특징이고요. 무릎에 붉은 색깔 마킹부터 해서 이렇게 살짝 노출되어 있는 스트라이크 건담 같은 프레임도 특징이겠고요. 그리고 무릎에 또 마킹이라든가 뭐 종아리 안쪽도 디테일 조금씩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살짝 비치기도 하고 그리고 종아리 바깥쪽에 있는 스러스터 원래 여기도 도색이 아니라 코팅이었는데 이 부분도 흉부처럼 덕트처럼 도색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발 같은 경우도 붉은 색깔 마킹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붉은 색깔 마킹은 이제 금색 코팅된 부분 위에 많이 올라가네요. 그리고 발 같은 경우도 뭐 발바닥이라든가 디테일 잘 들어가 있네요. 다리 뒤쪽으로도 안쪽에 종아리 스러스터 디테일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플랩은 가동식으로 되어 있고요. 플랩 쪽에도 붉은 색깔의 마킹 들어갑니다. 자 그럼 가동도 살펴볼까요? 일단 목관절 기본적으로 연결은 볼관절로 되어 있고 안쪽에도 가만 보면 여기 안쪽에도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목을 이렇게 앞으로 쭉 빼주는 게 가능합니다. 빼고 넣고 들고 숙이는 거 엄청 숙여지죠. 대신에 돌아갈 때 턱 부분이 좀 프레임에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게 돌아가긴 합니다만 일단 잘 돌아가긴 돌아가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어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볼 조인트로 합금 조인트로 연결이 되어 있고 프레임은 앞으로 이렇게 뽑혀 나오는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 돌아가는 거 편하게 돌리고 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깨 외장은 옆으로 별도로 들려주고 팔을 그대로 옆으로 들어주는 게 가능하죠. 팔뚝 회전 당연히 가능하고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아래쪽 이야기의 뜻 합금입니다. 처음 움직일 때 되게 빡빡하거든요. 좀 천천히 움직여줄 필요는 있어요. 자 완전히 굽히면 이런 느낌. 처음 굽힐 때 진짜 아래쪽 팔꿈치가 되게 뻑뻑하네요. 합금으로 된 부분이. 그리고 손목도 이중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자유자재로 꺾어주고 움직여줄 수 있다는 거. 허리 같은 경우는 기본 볼관절 연결이죠. 돌아가는데 크게 걸리는 거 없이 회전을 시켜주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뭐 스윙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흉부에서도 이렇게 크게 스윙을 시켜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흉부가 크게 또 굽혀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등 쪽 보면은 또 이렇게 굽혀지는 관절이 있기 때문에 허리 숙이는 것도 좀 멋들어지게 숙여줄 수 있고요. 고관절 같은 경우는 일단 사이드 스커트에 볼관절 2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축의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전을 뒤쪽 축에서 해주니까 회전시켜가지고 앞쪽에 공간을 좀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고
뭐 그거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아예 벌려주는 것도 가능하죠. 사이드 스커트 공간 크게 확보 가능하고 전면부도 여기 가만 보면 이중 볼관절이거든요. 여기 스커트도 전면부도.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들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뭐 뒤쪽 스커트 이렇게 뒤로 크게 들어지고요. 고관절 물론 합금으로 되어 있고요. 대신에 볼관절이라는 거 뭐 물론 튼튼하긴 하지만 고관절의 축도 이렇게 앞으로 좀 이동시키는 게 가능해서 좀 처음에 움직일 때는 좀 뻑뻑하지만 이렇게 이동시키는 게 가능해서 가동시키는 데 있어서 좀 크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뭐 90도 조금 넘게 가동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옆으로 드는 것도 좀 편하게 들어지고요. 무릎은 이중관절로 처음 움직일 때 역시 좀 뻑뻑합니다. 무릎도 전체적으로 합금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완전히 이렇게 굽혀주는 게 가능하고요. 발목은 볼관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크게 회전시켜 주거나 이렇게 안쪽으로 꺾을 때 보면은 좀 한계가 보이거든요. 이게 안쪽으로 최대한 꺾은 건데 발의 앞부분이 별도로 또 추가로 가동을 해주니까 그래도 조금 더 꺾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발바닥이 이렇게 접혔다가 펴졌다가 뭐 이런 액션들이 가능하죠. 물론이지만 무릎 꿇기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액션 포즈 볼 시간이죠. 아직 시라누이는 장착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시드 프리덤 버전이기 때문에 시라누이 장비 안 썼잖아요. 아카츠키 뭐 이렇게 뭐 쉴드 장착하고 뭐 요 모습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요 시드 프리덤에 등장한 아카츠키는 이 모습이 아니거든요. 어떤 모습이었다? 바로 짜잔! 제우스 실루엣을 장착한 모습이었다. 애초에 시작부터 이러고 나왔으니까요. 과연 장착이 잘 될지 일단 그거부터 좀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다른 거보다도. 그래서 다리를 먼저 꺼내보도록 합시다. 뭐 동일하게 이 위에 파츠는 안 쓰겠죠? 안 쓸 거고 아래쪽 파츠를 과연 이걸 낄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건데 사실상 이 조인트가 고정용 조인트기도 하니까 과연 잘 들어갈지. 근데 확실히 데스티니랑은 다르게 요 종아리 바깥쪽에도 스러스터가 있어가지고 이게 좀 애매하네요. 아예 안 들어가는데요? 아예 안 들어가는데요? 그럼 스러스터 없는 안쪽은? 좀 힘주면 어떻게 비벼가지고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아예 공간이 안 맞네요. 아예 뭐 들어갈 기미도 안 보이는데요, 조인트가? 아니면 제우스 실루엣만 좀 걸치는 게 가능할까요? 앵클 가드가 너무 두꺼운데요. 종아리가 너무 두껍고 앵클 가드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공간에 안 맞아요. 애초에 디자인상 불가능한 디자인이었구나. 요거는 좀 어떻게 최대한 좀 이렇게 해보자면은 살짝쿵 이렇게 걸치는 거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요걸로 포즈를 취해볼까요, 그러면? 걸친 것도 제우스의 외장을 요 앵클 가드에 걸어둔 수준이거든요, 이거 지금. 이렇게. 살짝만 흔들려도 빠져요. 가만 보니까 애초에 디스플레이 조인트도 안 맞는데요? 이게 안 맞는 거 투성이네, 조인트가. 한다 해도 그냥 이 조인트 위에다가 걸쳐놓는 수준이 될 것 같네요. 그래도 흉부의 요 모양새는 얼추 맞거든요. 근데 뒤쪽에 조인트를 못 끼우니까 이게 많이 헐겁네요, 이게. 그리고 장착하는 도중에 요 사출 이펙트에 있던 조인트는 못 쓸까 했는데 조인트의 각도가 얘는 너무 이렇게 밑을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각도가 또 안 맞네요, 이거는 또. 그래도 없는 거보단 낫거든요. 이 조인트가 대충 맞아요. 좌우 사이즈가 맞다고 해야 되나? 짠! 이렇게 제우스 실루엣 얼추 걸쳐봤습니다. 얼추. 뭐 뒤쪽이고 다리고 뭐 앞쪽 뭐 제대로 쥐고 있는 건 손밖에 없어요. 모든 부분을 다 걸치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헐겁습니다. 그냥 툭 쳐도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뭐 아무튼 대략적이나마 이렇게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참 다행이긴 하네요. 그리고 나오는 이 액션 정말 명장면이죠. 단신으로 레퀴엠을 막아서는 그리고 반사까지 해버리는 무시무시한 성능의 아카츠키 야타도 카가미. 5분은 아카츠키를 양산하라. 자, 작중에 등장한 모든 포즈는 다 봤으니까 바로 시라누이 아카츠키로 도킹! 요 모습도 아주 보기가 좋죠. 이게 작중에는 등장하지는 못한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시드 데스티니 때 충분한 액션들을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뭐 전함의 주포를 막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빔 베리어를 친다든가 뭐 그런 모습도 보여주면서도 아주 멋진 모습들 많이 보여줬는데 뭐 시드 프리덤 버전이라고는 하지만은 이렇게 메탈 로봇 톤으로 다시 볼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좀 만족도가 있네요. 그래도 물론 뭐 사실상의 재판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만은 뭐 아무튼 간에 자, 먼저 베이스 위에 올려봤습니다.
겸해서 야타노 카가미 액션. 근데 이때는 반짝반짝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전등 가지고 손전등 가지고 이렇게 번쩍번쩍 해주면 이런 식으로 야타노 카가미 빛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다가 포즈를 취할 수 있죠. 근데 확실히 빛 비췄을 때가 멋있기는 해요. 여기저기 막 빛 반사가 와우 좋잖아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지금 역시 코팅은 이런 맛이에요. 빛의 난반사. 역시 코팅은 이런 맛이에요. 좋습니다. 그리고 시드 데스티니에서 뱅크씬으로 좀 나왔던 구도, 그 포즈기도 합니다. 쉴드로 막으면서 라이플을 발사하는 모습. 그리고 시드 하면 역시 이거죠. 라이플 액션 바로 취해봤습니다. 아주 보기가 좋아요. 역시 시드 포즈. 그리고 시드 데스티니에서 보여주던 또 그 뱅크씬. 기동 빔포대 시스템 사출! 여기서 통통통통통 하면서 하나씩 사출되죠, 이렇게. 기동 빔포대 사출! 완전 사출 한번 해봤습니다. 7개를 전체로 이게 전신을 좀 감싸고 있는 느낌, 한꺼번에 사출된 느낌, 이렇게 한번 포즈를 취해봤는데 역시 이런 비트병기 판넬이나 드라군류 무장은 역시 이렇게 사출 이펙트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거, 그죠? 자, 마지막 포즈는 박스아트에서도 보여준 빔사벨 액션 간단하게 한번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라이플도 허리에다가 수납을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리뷰 마무리를 해볼 텐데 일단 시드 프리덤에서 보여준 아카츠키의 활약, 짧지만 강렬했던 그 활약이 진짜 뭐랄까, 이 등장은 많지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에는 정말 확실했다. 저는 그게 참 좋았다고 생각해요. 뭔가 더 많은 활약을 보여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큰 임팩트 한 방 빡 보여주고 가니까 그게 더 좋지 않았나. 오히려 심플하게 기억되기 좋잖아요. 그거에 힘입어서 시라누이 장비로 이제 메탈 로보톤이 뭐 사실상의 재판 같은 느낌으로 발매를 했는데, 한창 예약받을 때가 시드 프리덤 보고 얼마 안 돼서였으니까 또 이게 안 살 수가 없어요. 또 이게 데스티니랑 같이 그냥 바로 덕분에 제우스 실루엣도 한번 걸쳐보기도 하고, 나중에 RG로 프라모델이 나오겠지만은 그쪽도 부디 잘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근데 제품이 다시 나와준 것도 좋고 막 산 것도 기분 좋게 샀고 그렇긴 한데, 일단 코팅이었던 부분이 도색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이라든가 아쉬운 구석도 존재는 해요. 기존 것도 원래 원판이 잘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괜찮긴 한데, 조형이나 이런 데는 전혀 불만이 없지만이 코팅에서 도색으로 바뀐 부분, 여기를 굳이 이 조그만한 부분,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주부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버브시.